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환담을 나누고 중국 지도부의 대대적 환송을 받는 모습을 북한 TV가 집중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폐혈증 사태를 일으킨 서울 강남의 피부과가 상온에서 60시간 넘게 방치한 프로포폴 주사제를 환자들에게 쓴 것으로 드러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겁은 나죠. 할 때마다 솔직히. 라돈 침대 파문이 음이온 제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콜 방침을 밝힌 대진 침대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119 구급차를 훔쳐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고생 2명이 다쳤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혼 부모의 실태와 양육비 제도의 허점을 더 깊은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진짜 부모 살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바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회담을 조율해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40여일 만에 2차 방북을 한 겁니다. 막힌 듯 했던 북미 비핵화 담판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가능할까요?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체어맨이라고 부르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사실을 거론합니다. At this very moment, Secretary Pompeo is on his way to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my upcoming meeting with Kim Jong-un. 지난달 초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선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은을 만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해체는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검증 대상에 명시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급부로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We're not going to take words. We're going to look for actions and deeds. And until such time, the President has made incredibly clear, we will keep the pressure campaign in place until we achieve that.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영구적 핵 폐기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리에 방북한 건 회담 의제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챙길 선물 보따리가 두둑할수록 북한에게 내줘야 할 것에 대한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한 지 11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1박을 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귀국 비행기는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함께 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김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평양행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석방 결정을 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거라며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때문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일종의 성의 표시란 분석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총 3명. 김동철 목사는 선교를 하다 체포됐습니다.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는 평양 과기대에서 강의를 하다 적대 행위를 이유로 억류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인질 외교를 벌여왔습니다.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 여기자 2명을 데리고 왔고 When we walked in through the doors, we saw standing before us President Bill Clinton.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인 1명을,
가장 최근엔 조셉 윤이 오토 원비어를 데리고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인질이 모두 석방될 경우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석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중국 다롄을 1박 2일 동안 방문했던 김정은의 자세한 모습을 북한이 오늘 공개했습니다. 파격적이고 정중한 김정은 손님 대접은 3월 베이징 방문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롄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한 건 시 주석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공산당 중앙석인처석입니다.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마중 나왔던 지난번 방중 때보다 격이 높아진 겁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땐 왕복 차선을 모두 비웠고 10m 간격으로 공안을 배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위해 도시 전체를 철저히 통제한 겁니다. 중국은 김 위원장 숙소에 김일성이 과거 다롄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과 환담하는 사진까지 걸고 대를 이은 친선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중 관계를 순치로 표현했습니다. 중조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하면서 스꾼평동지는 순치는 입술과 이의 관계란 뜻으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충심이란 단어를 써가며 화답했습니다. 중국 당중앙의 따뜻하고 친절한 관대와 극진한 관심에 가장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한동안 벌어졌던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과시한 겁니다. 특히 북중 두 정상은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2인 3각으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엔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수송기로 전용 리무진까지 실어간 것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예행 연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서해상공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더니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직에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 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입니다. 40여일 전 베이징 방문 땐 열차로 갔지만 거리가 그 절반인 다롄은 정작 비행기로 간 겁니다. 예전 인공기가 그려져 있던 전용기 외벽에 국무위원장 표시가 새로 새겨진 것도 눈에 띕니다. 전용기에서 내려온 김정은은 호위총국 경호 속에 검은색 리무진에 올라탑니다. 자신의 전용 자동차인데 앞서 도착한 고려항공 수송기로 평양에서 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백악관 비밀경호국에 둘러싸여 공수해온 리무진 비스트에 올라타는 모습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는 외교 과외교사인 미수영 노동당 국제부장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상, 북미통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총출동했고 비핵화 실무를 맡은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까지 함께 갔습니다. 조만간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항공이동과 경호, 협상 예행 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어제와 그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것은 다롄의 섬 방추이다오였습니다. 멋진 경관 때문에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도 방문했었던 곳이죠. 두 사람이 해변을 함께 걸었던 그곳을 정동현 베이징 특파원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오쩌둥의 필체로 새겨진 방추이다오 비석 뒤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입니다. 공원 안에는 고급 빌라와 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망이 모양을 닮았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인 방추이다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회담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 공인 관광지로 지정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인 이곳 방추이다오는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这就是国家主席跟朝鲜领导人合影的地方，棒槌岛的石碑特别有名的个地方。中国人都喜欢这里，因为这一片海域是一个封闭的海域，海水比较干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곳 해안가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했고 관영 매체들은 배석자 없이 대화하는 두 정상의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이 보여준 도보다리 대화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 어제까지 일반 관광객들에 대한 예약을 받지 않았던 방추이다오 영빈관은 오늘부터 다시 손님 맞이에 나선 가운데 今天晚上订不了了，现在。对，您明天可以订。明天这边没有接到通知说是封，然后正常应该是开的。 정상 간 대화를 위해 마련됐던 천막과 탁자 등은 모두 치워지는 등 평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곳 다롄 방추이다오는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롄 방추이다오에서 채널A 뉴스 정동일입니다. 한일중 3국 정상이 오늘 일본에서 만나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비핵화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그 핵폐기, 즉 CVID라는 문구는 공동선언에서 빠질 것 같습니다. 서영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 목소리로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새 정상은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를 담는 공동선언문에는 관심을 모았던 CVID 원칙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 성명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새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담 정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서영아입니다. 네, 관련된 얘기 뉴스 분석을 통해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요,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담판을 이 마지막 흥정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에겐 체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흥정이라는 것이 이제 북미 간에 줄 거 주고 받을 것 받아야 되는데 북한의 김정으로서는 갖고 있는 미천이랄까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네, 다롄 회담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단계적 비핵화와 동시적 보상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런 점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영구적 비핵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북미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이 내놓은 두 가지 카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로 이제 곧 결정이 나겠지만 네. 이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이런 카드를 내놨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도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요. 이제 풍계리 약간 문 닫고 3명 석방하는 거, 이 정도로는 미국이 만족할 리는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미국은요, 이미 사용 불가능한 시설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인질 석방, 이건 당연히 당신들이 납치해 갔으니까 내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평양행 비행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잘게 세분화하지 않겠다. 자, 네. 북한의 유명한 살다미 전술에 노란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만나서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겠다, 둘이 합의해 왔잖아요. 네. 세분화하지 않겠다. 잘게는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몇 덩어리 날 수도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만 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진핑은 김정은한테 뭘 코치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림을 좀 보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둘도 없는 형제처럼 친숙해 보입니다. 자, 김여정의 손을 잡고 무려 1분 넘게 환담하는 저 장면 보이는데 마치 여동생을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대단히 살갑게 보입니다. 자, 순망치안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순망치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피를 나눈 혈맹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요. 핵 실험하고 네. 또 미사일 날리면서 굉장히 못마땅히 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완벽한 핵 불능 국가. 그러니까 핵 능력을 완전히 거세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역시 마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단계적 비핵화에 의기투합한 것. 네. 바로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완전한 핵 불능 국가 만드는데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앞으로 있을 북미 협상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요새 화학 무기며 별의별 거 다 요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요, 최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김정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래 기술, 트럼프가 지었다는 그 유명한 책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에 그 달성을 위해 전진하는 것. 이게 거래를 내가 성사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자, 핵무기는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핵개발 과학자의 활동까지 막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제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결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어쨌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고강도로 하고 있다는 것.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다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란하고 했던 핵 협상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이것도 역시 거래 기술 중에 하나입니까? 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란과 미국만이 맺은 합의가 아니었고요. 이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동시에 서명한 협정인데도 가차없이 탈퇴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충분한 합의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북한에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said this sends North Korea a signal that we're not in these discussions with Kim Jong-un just to have a deal. We're in them to denuclearize North Korea. 네, 폭스뉴스가 오늘 단독 인터뷰한 내용인데 자, 볼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한 번 한다면 반드시 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자, 비핵화 협의의 종착 여기 어디가 될지 어쩌면 오늘 밤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은 집단 폐혈증 의심 증세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피부과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프로포폴을 상온에 60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관계자들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집단 폐혈증 의심 증상 사태가 발생하자 경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경찰은 병원장을 포함해 1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에서 프로포폴을 약 60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치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폐혈증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 20명은 모두 피부 시술을 받기 전에 수면 마취용으로 쓰이는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공통점이 프로포폴이다. 그것도 이제 사실인 거죠. 해석을 그럼 프로포폴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전문가들도 개봉된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 증식이 빨라져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 프로포폴 보관 온도는요, 그러니까 2도에서 25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냉장 보관하거나 아니면 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라는 의미인데요.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나오면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프로포폴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입니다. 시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정신성 수면 마취 효과가 있어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 위험성에 비해 피부 시술부터 수면 내시경 검사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잠든 사이에 어떤 약품을 쓰는지도 모르고 불안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래 막상 하면은 겁나고 이래서 할 때마다 마취를 하거든요. 3년 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프로포폴을 재사용하는 바람에 투약 환자가 폐혈증 쇼크로 사망한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처럼
주사제 전체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된다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전 체크할 것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이 프로포폴이 냉장 보관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미리 조심하는 것 외에는 보안 장치가 없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 소식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500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찾아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조양호 회장 등은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재산의 경우 세무당국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직접 총수를 수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상속세 누락 사실을 2016년에 발견한 뒤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아직 상속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석이 마무리되면 조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도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이 이사장 측은 오늘 장문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4년 전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어제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지자 한진그룹 측은 오늘 A4 용지 5장 분량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한진 측은 일부 폭행 내용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제기된 18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직책이 없는데도 호텔 업무에 관여하고 특별 서비스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컨설턴트 자격으로 호텔 업무를 했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원래 호텔에서 종종 특식을 제공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평창동 자택의 공사 인부를 폭행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부들에게 개인 돈으로 호텔 출장 뷔페도 대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측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줄 목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전부터 기사 9만여 건에 대한 댓글 작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경공모 회원 주거지에서 이동식 저장 장치인 USB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USB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서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 정치 후원금 명단이라는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이 파일에는 지난 2016년 11월에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2,70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정리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은 김 의원이 드루킹 김 씨를 만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제가 2016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은 실제 후원금이 김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고 서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USB에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 활동을 벌인 기사의 인터넷 주소 9만여 건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이들의 댓글 활동에 불법적 순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2달째 공전 중인 국회는 오늘도 단 한치의 진전 없이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도리어 여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야당이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하자 대선 불복 특검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을 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드루킹 특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대선 불복용 특검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은 지방정쟁용, 대선 불복용 특검입니다. 야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리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김경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검 관철을 내걸고 7일째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어제보다 많이 안 돼요. 단식을 이어갔지만 병원에 결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앰뷸런스도 보내겠습니다. 여당은 이 역시 외면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 열린 6.13 지방선거 출정식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선 경남을 바꾸겠습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 경남! 교체!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전폭 지원했습니다. 5월 국회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지역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주도는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당선 결과와 민심이 거의 일치해 선거 풍향계로도 불립니다. 제주도지사 자리를 놓고 친문 문대림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적 관광 명소지만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부동산이 많이 올라도 이런 촌에서는 솔직히 오히려 더 빈부가 더 심해진 것 같아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청정 제주를 지킬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도정 4년은 공회전만 하는 그러한 4년이었습니다. 4.3이 멈춰 있었고 평화의 섬이 멈춰 있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제대로 제주도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하며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당이 아닌 인물론을 내세워 재선에 도전합니다. 중국 회사가 헬스타운을 추진 중인 서귀포시 부지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중국 자본의 제주도 개발을 권유하며 땅 장사를 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도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능력과 여당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도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추격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뉴스 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송찬욱 팀장입니다. 자, 송 팀장, 오늘 뉴스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내전입니다. 바로 그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숨가쁜 야당, 그러나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네. 야당들이 고민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내전이 가장 치열한 곳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자유한국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거친 발언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선 홍 대표가 지원 유세로 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신상진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또 홍 대표만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다 오시지 마라. 다 오지 말라. 뭐 저게 어떤 말입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완구 전 총리가 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필요 없다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의 얘기를 일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하자 신상진 의원이 나름의 해석을 이렇게 한 건데요. 네. 홍 대표만 오지 못하게 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아무도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마다하는 어떻게 보면 희한한 상황이 네. 벌어진 건데 자존심 센 홍준표 대표 가만히 있었습니까? 원래 같으면 이제 홍준표 대표 뭐 내부 총질을 한다 이렇게 네. 비판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당초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안 하려고 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오늘 한 발언 들으면 달라진 홍 대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비판하고 이래도 좋다. 나를 욕해도 좋다. 당선 안 되면 그때는 내 손에 죽는다. 네, 물론 뭐 내 손에 죽는다 이래 조금 거칠어 보일 수도 있는 발언도 네. 있긴 한데 과거와 조금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슬로건을 보면 또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그 원래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네. 이 슬로건을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통째로 원래 그 슬로건이죠. 오늘 그 경기도 그 필승결의대회를 했는데 그 행사장에선 아예 이 슬로건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홍 대표의 연설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만 하기보다는 이제는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같은 집단 안에서 드루킹 특검을 할지 말지 이런 정치적인 얘기까지 달라진 집단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드루킹 특검 정치권 최대 현안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회 협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정치권의 최대 현안 드루킹 특검 보시다시피 특검의 부정적인 정의당 소속 노회찬 원내대표와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평화당 소속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민주당 등 다른 야당 이야기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구급차를 몰고 번화가 골목을 내달렸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구급차 앞에 올라탄 남성이 쿵쿵 뛰고 주위에 몰린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린 듯 욕설까지 하며 구급차 문을 걷어차더니 차에 올라 핸들을 잡습니다. 무서워. 행인들이 가득 찬 좁은 골목을 그대로 질주합니다. 그냥 욕하면서 옷 벗고 차 그 구급차 문 부시고 안 부셔지니까 타고 갑자기 운전해서 과속해서 달려가고. 어제 오후 5시 30분쯤 20살 김모 씨는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서 있던 구급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급하게 옮기는 사이 빈 구급차에 올라타 천안 시내를 10여 분 동안 3km 넘게 질주했습니다. 김 씨가 몰 구급차는 수많은 차량 사이를 내달리고 시내 번화가 골목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김 씨가 구급차를 망가뜨리고 거칠게 몰았던 상권 골목입니다. 김 씨가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면서 여고생 2명이 다쳤는데요. 이 거리는 이렇게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이 많아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던 김 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집에 빨리 가려고 구급차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차 타고 가면은 다른 차 좀 많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김 씨는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병실에 격리 입원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구급차를 빼앗기고 또 이렇게 구급대원들은 폭행까지 당하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들 구급대원들이 경찰처럼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을 소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삿대질과 욕설, 좁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왜 때리세요? 왜? 워낙 똑바로 해. 환자를 돕다 주먹질을 당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얼마 전엔 술 취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숨졌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전혀 없어요. 피하거나 진짜 도망가거나 이제 환자분을 이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난 3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564건.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시민들도 무방비로 당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발생되는 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에게 전기 충격기인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사실상 뭐 이런 면에서는 사실 되게 얘기하고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 좀 스피드를 내고 있어요. 또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대진 침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을 만들려고 희귀광물질 코팅을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다면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다른 생활용품들은 라돈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안보겸 기자입니다. 라돈이 나온 대진 침대 제품의 공통점은 히토류라 불리는 희귀광물질로 코팅을 했다는 겁니다. 모자나이트라는 히토류를 고운 분말 상태로 만든 다음 코팅막을 만들어 침대에 입힌 건데 히토류에 포함된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이 반응해 라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을 생성시키려다 발암물질이 나온 겁니다. 시민들은 음이온이 나온다고 광고하는 팔찌나 속옷, 화장품 같은 상품에서도 라돈이 나오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실생활에 밀접한 물건 혹은 물체에서 그런 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고. 대진 침대 구매자가 아닌데도 라돈 측정기로 집안 이곳저곳을 검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기 있는 방에만 그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측정을 했는데 곳곳에다가 라돈이 어디서 검출이 되는지 이제. 전문가들은 히토류 코팅을 했다고 무조건 라돈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침대처럼 폐로 흡입되거나 몸에 해를 미칠 만큼 노출량이 많은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팔찌, 목걸이 이런 류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유의하지 않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하려면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공산품의 라돈 검사와 검출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진 침대는 어제부터 라돈 검출 침대를 교환해주는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업체 측이 알려준 연락처로 수십 번씩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구매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불 꺼진 대진 침대 직영 판매점 안에 직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리콜 문의 전화가 폭주해 다른 일은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저희가 왜 전화만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런 전화 받는 거 어떡해? 대진 침대는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3개를 공개하고 리콜 접수를 받겠다고 했지만 통화가 된 사람은 손에 꼽힐 만큼 드뭅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침대를 집에 두고 있어야 하는 구매자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100통 이상 했는데도 통화가 안 돼요. 어디다 놓을 공간도 없고 그 방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대진 침대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도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취재진이 리콜 전화번호 3곳으로 20번 이상 전화했지만 끝내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 상담원이 통화 중이오니. 오전 10시에 한 온라인 리콜 접수는 4시간 뒤에야 접수됐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도착했고 리콜 시기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번 리콜이 문제 제품을 수거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라며 리콜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내일은 처음으로 맞는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혼자 양육을 떠맡은 미혼모, 미혼부와 그 아이들을 위한 날인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막막한 처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애기하고 둘이 있는 상태니까 어렵지 않았나 하고 현장에서 뭐 유명 상태가 많이 부족한. 미혼모 김모 씨의 유일한 희망인 하이미. 1년 전 연락이 끊긴 생부 대신 자신의 성으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애기 지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었지 그냥 이 사람한테는 바라지 않는 게 낫겠다 그냥 싶어가지고. 이혼한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임신과 출산으로 회사까지 그만둔 상황. 지금 머무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갈 생각을 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런 약물품이나 이런 거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 사회 나가면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저귀, 분유가 제일 비싸고 예, 의료비도 그렇고. 15년째 미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김영진 씨. 고등학생이었던 아이 엄마는 아이를 김 씨에게 맡긴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퀵서비스에 대리운전, 화물차 기사까지 돈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진짜 분유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바라고 했죠. 되게. 입대 영장을 받았을 땐 극단적 생각까지 했다고 토로합니다. 저는 애기 고아원에 보내고 진짜 난 군대에서 내가 아마 자살할 것 같다. 난 그랬어요. 미혼모, 미혼부는 전국적으로 33,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업을 영위하랴, 아이 키우랴, 한부모 가족의 40% 이상은 차상위 계층 이하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월 13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 돌은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로가 안 되니까 중간 단계 계단이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7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 이모 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살고 있지만 집을 나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처지도 아닙니다. 강제 이용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한테는 남이지만 아기한테는 나중에 아빠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이가 틀어지고 뭐 그런 게 손실이 더 클 것 같아서. 친부모 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린 뒤 나 몰라라 하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즉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그 재산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재산이 있을 때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이 안 되면은 강제 집행해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은 은행과 보험 계좌를 샅샅이 뒤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계좌 압류는 물론 여권과 운전면허 취소까지 단행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세금으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소득에서 강제로 환수합니다. 이른바 히트앤드런 방지법입니다. 우리도 덴마크처럼 히트앤드런 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강력한 수단을 동원을 해달라 하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 딱 배짱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세금 냅니다 하니까.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지난 2004년 이후에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재정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 인구 절벽에서 탈출하려면 아이를 더 낳으라고 재촉하지만 말고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1980년 5월에 참상이 담긴 미공개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당시 전남도청 주변에 급박했던 상황과 살해된 시민들의 망월동 안장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5.18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72분 분량의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집단 발포 직전 상황이 담긴 1980년 5월 21일 도청 주변. 시민과 계엄군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 모습이 생생히 촬영됐습니다. 도로엔 돌멩이가 어지럽게 널려있고 부서진 택시도 여러 대 보입니다. 시가지 곳곳엔 장갑차와 탱크도 보입니다. 병원과 영안실엔 처참하게 숨져 태극기에 덮인 시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무섭고 징그럽지. 이제 막 벌벌 떨리고. 계엄군의 진압이 완료된 5월 28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 씨와 계엄군 지도부가 도청을 찾아 격려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시신 수십 구를 집단 매장한 5월 30일 망월동 묘지. 가족을 비참하게 잃은 유가족의 아픔이 들리는 듯 합니다. 망월동에 그 시신 안장하는 유족들의 애통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물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5월의 꼬마 조천호 씨로 추정되는 소년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예, 제가 그때 갔었어요. 안장했을 때. 5.18 기록관은 수집가를 통해 영상을 구입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음성은 담기지 않았지만 5.18 진상규명을 위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매각됐습니다. 72억 원에 팔리게 된 것인데 이 돈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김기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의 원작인 마블 코믹스를 출간하고 있는 시공사. 매출액 기준 업계 3위인 시공사 최대 주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제국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사를 최근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바이오스마트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제국씨의 특수관계인 지분 61%를 72억 원에 사들인 겁니다. 이번 매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은 시공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이번 매각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제국씨를 비롯한 가족이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을 대신 완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공사 지분 매각 대금이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에 따른 국고 기속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지분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 재산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3년 전 제국씨 소유의 유명 관광지 허브빌리지가 118억 원에 매각됐지만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들어간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의 현재 미납 액수는 1,15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포항에서 새벽에 갑자기 갈라진 도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북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입니다. 도로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아스팔트는 군데군데 부풀어 오르고 휘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땅이 주저앉으면서 도로 곳곳에 균열이 간 건데요. 균열 폭은 5에서 8cm 정도였고 크게 3곳이 파손됐는데 적게는 10여 미터, 길게는 40m나 됐습니다. 근처에 있던 4층 건물도 눈에 띄게 기울었는데요. 포항은 지난해 강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해서 혹시 지진의 여파 때문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도로 옆에 있는 공사장 때문인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이곳에선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는데요. 지반이 약하다 보니 조금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건물 공사는 이렇게 지하까지 모두 땅을 다 판 뒤에 건물을 올리는데요.
이곳에선 슬러리 월이라고 해서 먼저 지하 1층 구조물을 만들고 아래로 터를 파서 내려가는 공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공법이 영역 집안에서 가장 좋은 공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약한 부분에, 땅 부분에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됐고 그 빈 공간이 주저앉은 걸로 추정됩니다. 공사장 입구에선 지난달 29일에도 깊이 1m의 싱크홀이 발견됐는데요. 포항시는 기울어진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울릉도 특산물 명이나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봄이 되자 울릉도는 이렇게 풍성한 녹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언뜻 봐선 잔디 같지만 실은 명이나물인데요. 울릉도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이나물 때문에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울릉도 남양리 계곡에서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명이나물을 캐러 갔다가 40m 높이에서 추락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는 봄철만 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울릉도에서 명이나물을 캐다가 숨진 사람만 18명이나 됩니다. 왜 계속 이런 사고가 나는 걸까요? 명이나물은 1kg에 2만 원 내외로 비싼 데다 한나절 만에 30에서 40kg은 거뜬히 캘 수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금을 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허가받은 주민 600명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캘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험준하고 가파른 지대까지 올라가 명이나물을 캐고 있는 건데요. 울릉도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채취를 막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재판이 64건인데요. 적폐청산 수사는 법원 바로 옆 검찰에서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전직 대통령의 포토라인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란히 이곳을 지나가는 장면을 두고 비극적인 역사라는 평가와 오랜 패단을 청산했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그 명과 암을 신아람, 강경석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9년 집권의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타격 인사와 함께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집행된 논현동 자택 앞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영장 56건을 청구했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8명을 구속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참모와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건데요. 국정원 출신 19명, 청와대와 정부 부처 출신 13명이 적폐청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가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뿌리 뽑게 돼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불공정을 낳는 특권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방식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부처마다 적폐청산을 위한 위원회와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고 검찰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변종 하명 수사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3명이 구속되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180명을 넘으면서 국정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힘을 빼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장면이 되풀이됐습니다. 표적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계속 털다 보면 먼지 나온다라는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이름으로 검찰 길들이기만 했었던 건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도 공정하게 수사할지에 따라 적폐청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댓글 조작이나 가짜뉴스 양산 같은 문제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자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김진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또 댓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모바일 메인 첫 화면에서 제외하고 현재 네이버 모바일의 첫 화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 화면에서 뉴스 기사가 사라집니다. 특정 성향의 기사와 댓글로 첫 화면이 도배되는 여론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조작이 쉬워 극단적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실시간 급상승 순위도 사라집니다. 검색 기능만 남는 겁니다. 하지만 꼼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드루킹 일당이 사용했던 소위 대포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이번에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 없이도 네이버 아이디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또 댓글 작성 방식은 각 언론사가 결정하라고 요구해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처럼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로 이동해 기사를 구독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라는 각계의 요구에도 언론사가 선택할 일이라며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고급 식재료인 전복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전복 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모처럼 전복 풍년에 소비자들은 기쁜 표정이지만 양식업자들은 울상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의 한 전복 양식장. 큼직하게 잘 자란 전복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생산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복을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비도 힘들 정도로 5월 현재 전복 중품 5마리의 소매 가격은 16,020원. 소매가 집계를 시작한 2016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복값이 뚝 떨어진 이유는 전복 양식장이 늘어난 데다 올겨울 작황이 좋았기 때문. 본격적인 전복 출하철이 여름임을 감안하면 가격은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복의 80%를 생산하는 전남 완도군 양식장들은 전복을 절반 가까이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가 판매되는 가격에서 30% 내지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전복을 맛보게 된 소비자들은 기쁜 표정이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죠.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좀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양식장이 줄파업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햇살도 부드러운 봄바람도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과는 사뭇 다르게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해지지만 강한 자외선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화창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요 며칠 흐렸던 영동 지역도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일부 동쪽을 제외하고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장시간 외출하신다면 반소매 차림에 얇은 난방을 걸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지만 아침과 밤한때 일부 중서부와 영남 지역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맑고 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머플러를 두르시는 것도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